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면이 있는지 미국 쪽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미선 채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판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네. 지난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토론이 있었고 또 코로나 확진 이벤트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네. 채권 시장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미국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리 변동성은 굉장히 작았었는데요. 저희가 추석 면절이었던 기간 동안에 미국 쪽 10년 금리가 한 5bp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는 이제 9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연휴 동안에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로 반응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증상이 미미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는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퇴원을 해서 이제 의회와 이 대선 이전에 경기 부양책 합의에 이를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9bp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금리 급등이 나타난다는 거는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네. 일단 그리고 대선 전이든 후든 경기 부양책이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상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추가 부양책 그러면은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0.66을 보다가 오늘 네. 아침에 보니까 0.7776 이렇게 가 네. 10bp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0.1%포인트 네. 시장 금리니까 이게 네네. 적지 않은 금리 상승폭인데 네. 추가 경기 부양을 이미 프라이싱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군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별로 없을 제한적이고. 거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뭔가를 더 한다면 장기금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즉 네. 미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그러니까 국채를 더 사들여서 지금 0.8% 정도의 10년 금리를 0.65 정도까지 낮출 수는 있는데 사실 20, 묶어두는 30bp, 예, 그렇죠. 묶어두는 정도의 영향이고. 이제 20, 30bp 정도 낮추는 거 가지고는 아마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아있는 정책은 이제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시중 금리는 좀 올라가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은 미국의 경기를 해칠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는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네. 매입을 통해서 금리의 상단을 제한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그 YCC라고 하는 네. 일드 커브 컨트롤. 네. 일본이 그걸 이미 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도 사실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모호한 경향이 있긴 하죠. 일본은 지금 10년 금리를 0.1% 안에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10에서 20bp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본의 YCC 전략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그 정도의 금리대에서 금리를 컨트롤 하에 나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대규모의 국채 매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떤 큰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시중 금리를 낮게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실질 금리를 아주 마이너스로 이제 보냄으로 인해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이미 그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도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그런 일본이 했던 YCC를 참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경기를 이제 다시 부양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거는 대선 그 후보들 간에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그 당면된 과제잖아요. 네.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면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국채 가격에는 부담을 주고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이런 네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네.
그렇다면은 시장 영향은 좀 어떨지 이것도 네.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거는 큰 정부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되고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이 관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재정 지출은 훨씬 더 과감하게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국도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 안에서는 이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 국제 시장에는 분명히 약세 요인이 되고 위험 자산 가격에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유동성이 대규모로 실물 경제에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어떤 정책으로서는 실물 경기 회복과 물가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 하에서 취해졌던 법인세 인하라던가 이런 정책들을 일단은 다 되돌리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마 요 세금을 다시 인상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인상을 할 거냐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시장의 위험 자산에는 뭐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미국의 이제 10 years US T-노트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가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 네. 해외 거래는 합니다. 네. 아. 국내 주식 거래는 안 하지만 해외 거래는 가끔 하는데 어제 이제 숏을 조금 해볼까? 아, 네네. 포지셔닝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채권 전략이라면은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이 수익률이 오를지 채권 금리가 네. 지금 0.76 네. 정도 되죠. 77 정도 네. 되는데 네. 뭐 이 가격에서는 0.90 정도까지도 보던데 네네. 이민선 애널은 어떠세요? 저도 연말까지 봤을 때, 음. 뭐 1% 근방 정도까지 뭐 미국 10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까지 용인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연준에서 또 개입을 하면서 금리 상단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가 그러면은 아주 연준이 개입할 정도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즉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가 내년에 한 1.5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면 이 명목금리 자체가 1% 초반대를 크게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예,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완화적인 폭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 10년 금리가 1% 초반대를 크게 넘어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 또 예. 뭐 혹시나 테이퍼 그런 텐드럼처럼 걸 또 우려할 금리 수도 발작을 있고요. 확 이렇게 예. 하면은 놀라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미 2013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런 금리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지금 레벨보다는 그래도 아마 일부 이제 경기 부양책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해외를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결국엔 수치적인 데이터로 미국의 10년물 금리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도 아무래도 금리는 동행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원화물에 대해서 오늘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지 네. 예, 일단 어제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처음 이제 채권 시장 개장이 됐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10년 국제 선물 대규모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아마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직전에 우리 아시아장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그 부분을 매도를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아마 지금 미국 금리가 전일 올랐던 걸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아마 추가 매도에 나오고 있을 걸로 생각이 국제 선물 되고, 매도인가요? 네, 국제 선물 매도에 나오고 있을 것 같고, 뭐 금리도 지금 3년과 10년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뭐 아주 주목해야 되는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네, 금리 동결은 뭐 일단 기정사실화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 외에 추가적인 뭐 국채 매입에 대한 언급, 뭐 추가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또 어떤 정책들 이런 쪽을 바라보시면은
네.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일단 뭐 기준금리는 뭐 동결을 할 것 같고 상당 기간도 이제 동결을 하다가 내후년 정도부터가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국채 발행이 4차 추경을 하면서 발행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에도 상당한 이제 국채 발행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내년 정도에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올해보다 더 확대할 수 있을 거냐. 아마 이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조 정도를 한국은행이 매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 이상으로 한국은행이 매입을 늘릴 건지, 그리고 매입 절차를 정례화할 건지, 네. 예, 계획적으로 이제 매입을 할 건지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여담으로 좀 여쭤보자면 민감한 질문이면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부도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세입 세출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세입보다는 세출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 고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시장 증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네. 증권가에도 실제 계시니까 네. 어떨까요? 뭐 민감한 질문이면은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컴플라이언스에 저촉이 되거나 그러면은 네.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워낙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채권 애널리스트로 봤을 때 네.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이죠. 예, 주식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근데 지금 아마 세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좀 상당히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재부에서. 네, 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세수를 좀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정책이 진지하게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곤란하게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리하고 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다가 네, 질문이 좀 엉켜가지고 하여튼 시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미국 쪽 얘기 들어봤는데 특별한 변화가 또 포착되면 언제든지 출연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이미선 채권 애널리스트로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시장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